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학년도 전남 합격한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어, 먼저 저는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하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첫 해에 저도 합격자 이렇게 발표회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들을 보는데, 너무 부럽고, 나도 진짜 꼭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었거든요. 나도 합격하면 꼭 합격자 발표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끔 이제 샤워하면서도 안녕하세요 합격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합격하면 이렇게 이런 말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제가 이 기회가 돼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어떤 분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고 공부는 정말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격 수기를 처음 쓸 때 어떤 말을 쓸까? 전 첫 타이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트 막 이런 거 좋아하고 행복 막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고 생활도 행복하게라고 쓴 이유가 저는 행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도 임고 생활이 너무 힘들지 이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 솔직히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막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제 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으신 교수님들 만난 것도 제 운이었고 저는 스터디원들을 정말 잘 만났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원들이랑 이야기하는 그 순간순간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뭐 매 순간 힘들었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가족이 정말 저를 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 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고 여러분이 교사의 길을 가신다면 불평 불만보단 난 참 행복하다. 우리 다 예비 교사잖아요. 이 예비 교사 타이틀을 갖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는 저는 행복해야만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년이 되게 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게 저도 좀 가끔 몸이 안 좋을 때 정말 몸이 안 좋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못 느끼는데 몸이 아플 때 더 공부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공부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니까 건강하게 지내려면 행복한 마인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를 받았어요. 교직 이수를 받았는데 저는 원래 이쪽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교육대학원을 와서 이제 받았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가면 임고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다른 뭐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반 때 이제 시험을 한번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이제 두 번째는 올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인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노량진의 이 학원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보려면 이 커리큘럼을 꼭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임고 공부도 정확하게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노량진가의 그런 그 스케줄을 보면 모두가 다 비슷해요. 저는 그 비슷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1년 이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 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시험에 실패를 하고 느꼈던 건 저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 강사들이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하고 그 플러스 알파를 되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영어학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학은
하면 맞고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고 문제를 딱 그 똑같은 게 나오면 문제에 맞추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계속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영어는 해도 그대로 안 해도 그대로인데 영어학은 하면 맞추고 안 하면 안 맞추니까 그래서 전 첫 해에 정말 영어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좀 영어학을 소홀히 했어도 제가 조금 더 영어학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토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할 때는 특별하게 다른 말씀 드릴 게 없는 게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착한 모범생 학생처럼 학원에서 하라는 걸 모든 걸 다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과목을 꼼꼼하게 다 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은 제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적었던 게 능동적인 학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스터디를 구할 때도 이렇게 우리 카페에 올라온 스터디에 그 있으면 거기에 그냥 저 하고 싶어요라고 쓰는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다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뭐 하고 싶은 방법을 그대로 다 적어서 제가 스터디를 구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더 강해지고 원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시간이 아니어도 그 위에 있는 그 사람 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간에 맞추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제가 스터디를 다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저는 제가 첫 해, 그러니까 올인했던 첫 해에 시험에 떨어졌던 이유가 첫 해 시험이 그렇게 그때 2017학년도죠. 그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시험을 잘 봤고 저도 되게 그래도 무난하게 왜냐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아쉽게 떨어진 이유가 뭐 영교론을 조금 못해서 영어학을 조금 못해서라기보다 영어에 대한 그 뭐 감이라든지 영어 자체를 조금 더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고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적었는데 저는 1년 내내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에이 거짓말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제 동생이 언니 뉴욕타임즈 중독자야 라고 할 정도로 뉴욕타임즈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의무적으로 읽는다기보다 그냥 정말 재밌는 기사거리도 되게 많고 정말 다양한 소재도 많고 처음에는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읽다 보면 거기에 토론할 거리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문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읽어서 1년을 지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래서 임고시험이 이런가 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만 통과를 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만 영어 교사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영어 실력이 조금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저는 이런 공부를 이거 제 스타일인데 저는 아시겠지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공부보다 같이 공부할 때 조금 에너지가 더 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첫 해는 스터디를 할 때 되게 4명, 5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긴 했는데 정말 많이 놀았어요. 제가 조금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술 마시고 공부하고 어디 가고 이걸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행복했죠. 행복했는데 제 스타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그래서 다 저나 짝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확실한 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로 내뱉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전화 짝 스터디를 일형은 정말 다 전화 짝 스터디로 했고 다 다른 선생님하고 했어요. 여기도 적어줬지만 저 뉴욕타임즈도 했고 월진도 있고 뭐 사운드 센스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다 전화 스터디로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했고요. 뭐 나머지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씩 해석을 했어요. 뭐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문학을 너무 싫어해서 문학을 끝까지 다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화 스터디를 하면 둘이 한 줄 한 줄씩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해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이걸로 거의 8개월, 9개월을 같이 했는데 그 선생님하고 정말 재밌어가지고 막 하다가 막 소름 돋아요 막 이러고 막 저희들끼리 막 소설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읽고 싶어서 계속 읽게 되고 또 생각보다 소설에 좀
어려운 단어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내가 말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집중 있게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찾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생각보다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묘사할 때는 이런 단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게 소설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좀 소설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은 한 줄 한 줄씩 읽는 게 저는 독해 공부도 되게 좋았고, 뭐 제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게 그래서 많이 소설을 읽었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월든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월든도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읽다 보면 되게 상징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사가 될 사람이다 보니까 EBS 책 같은 경우도 하기는 했는데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보다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되게 짜집기가 잘못된 부분도 발견할 수, 왜냐면 한 줄 한 줄씩 해석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발견하고 우리끼리 발견하고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수아 교수님 그 수업을 이제 알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뉴욕타임즈만 읽다가 이제 김수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뉴욕 타임즈만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김수아 교수님 이제 7, 8월, 9, 10월에 강의를 들으면 이제 어떠해서 원전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여행하시는 무슨 뭐 분의 그런 글이었는데, 그 글이 정말 9월 달에 제 마음을 너무 와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서점 가서 그 책을 샀잖아요. 그 정도로 김수아 교수님은 정말, 제가 이제 A라는 부분만 계속 읽었다면 김수아 교수님이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글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눈도 더 넓게 해주시고, 또 많은 데서 이런 좀 영감을 얻게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되면 아이들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 자료는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자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김수아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일영은 이 정도였고, 그래서 일영이나 문학은 정말 많이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읽든 다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11월 말까지 읽었어요. 11월 말까지 뉴욕타임즈를 읽었는데 정말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영어학을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영어학은 좀 계속 많이 봐왔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최진호 교수님께서 이제 읽으면 좋겠다라는 원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전 On Introduction to Language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꼭 기본서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서를 저는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책이긴 한데, 저는 그 책 자체가 좀 좋았고 그 책에 있는 그 타이틀 같은 것도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최진호 선생님 말씀처럼 SG나 TG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되게 불안해서 봤던 것 같아요. 특히 SG 같은 경우에는 책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서 그냥 발췌된 것만 봤던 건데,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꼭 굳이 보진 않아도 됐겠다라는 생각이라서 꼭 필요한 원서, 혹은 저는 그리고 영어학은 강의를 들으면서 원서를 듣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혼자 읽는 것도 되게 좋은데 강의를 들으면 똑같은 파트여도 다른 자료, 다른 책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학만큼은 꼭 원서를 읽으시면 강의랑 같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론. 일단 영어 교육론도 제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본서 위주고, 그러니까 첫 해에는 작년 기본서 위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다면 올해는 뭔가 좀 제대로 된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올해는 원서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2017학년도에 월드 잉글리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였는데, 애플북만 봐도 나오고 TBP만, PLLT만 봐도 그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시험을 볼 때 그 단어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PLLT나
TBP 같은 경우에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랑 느꼈던 건데, 학교에서 모든 사범대에서 PLLT랑 TBP를 하잖아요. 그거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심판을 읽으면서 브라운이 정말 뭐를 중시 여기고 뭐가 트렌드가 바뀌었는지가 진짜 보여요, 여러분. 그걸 자꾸 읽다 보면 요즘 초점이 무엇인지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원서하는 한 번 정도는 정독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관련된 어떤 용어가 있어요. 그럼 그 용어를 이제 PLLT에서 찾아보고 TBP에서 찾아보고 그 관련 데를 읽어보고, 그래서 뭐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전날에도 TBP에 있는 그런 목차 보면서 내가 혹시 놓친 건 없나 다 한 번씩 체크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론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일반 교육학하고 겹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뭐 영어 교육론에서 무조건 중요하지만 일반 교육학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거죠. 요즘 트렌드 포트폴리오 무조건. 근데 저희 일본 문제에 나왔었고, 이번에 거꾸로 그 학습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영어 교육론보다 일반 교육학에서 좀 더 중요시 여기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론은 확실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PLLT도 심판으로 바꾼 데도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조금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 애플 강의. 제가 최시영 교수님 애플 강의를 듣고 최시영 교수님한테 푹 빠졌거든요. 근데 그 애플 강의를 듣는데 정말 영어 교육론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저는 좀 1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론은 뭐 공부할 필요 없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대충 다 알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용어 하나하나의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교사가 되려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해줘서 그 후로 교수님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시영 교수님이 첨삭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봐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서, 저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문제를 푸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스터디원들끼리 스터디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채점을 해주시고 좀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은지, 그러니까 똑같은 4점짜리 답안이라도 이게 조금 더 좋은 4점이고 이게 조금 부족한 4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채점이 3명이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럼 그 답안을 3점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0.33점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최시영 교수님 믿고 계속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교육학인데, 제가 첫 해 올인할 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학은 별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는 쉬웠는데 조금 일반 교육학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일반 교육학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는 좀 제대로 된 일반 교육학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도 오현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량진에 있는 이제 학원들이다 보면 우리가 다 시험 대비를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진짜 저 수업 들을 때 계속 제도 깨달음을 계속 주셨던 그런 강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해가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도 되게 잘 풀게 됐던,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객관식이면 대충 알아도 되는데 저희가 논술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2차 잠깐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차를 되게 정말 간당간당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상대평가니까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다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준비를 바로 최시영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 그때도 조금은 널널하게 하기는 했지만 최시영 교수님이 그때도 다 1대1로 촬영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녁이 되면 카톡으로 그 영상이 날라와요. 뭐 놀고 있는데 그 영상 보면 얼마나 또 깜짝깜짝 놀라던지.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게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뭘 하면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면 그렇게 했는데 제 영상을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정말 관대했구나, 나에 대해서. 정말 좋은 피드백만 줬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1차가 끝나고 이제 1차 합격하고 이제 최시영 교수님과 만났는데, 그때 정말 저는 감사했던 게, 실은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누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많이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최시영 교수님 계속 다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순간 울 뻔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시영 교수님 계속 다시 하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최시영 교수님께서 그런 제가 저를 잘 모르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찝어주셨기 때문에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 2차 실험 끝나고 박수 받았거든요. 그 박수가 최시현 교수님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차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최종 합격을 감사하게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임고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꼭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되게 혹독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한 번이나 두 번 떨어지셨다고 해서 정말 저희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험 제도 자체가 정말 저는 조금 너무 무섭고 잔인한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0.33, 0.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방향이 조금은 틀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잠깐의 운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 교사가 되셔서 꼭 동료 교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